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광역시 시장 모시고 지금 청와대가 뒷배에 있고, 다음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흔한 얘기로 권력의 앞잡이 사냥개가 되어서 정치 공작을 했던 그 전모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시장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10시 20분경에 그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셨죠. 예. 저희도 저 기자회견문을 갖다 긴급 입수해서 쭉 봤는데 이걸 읽으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영어를 조절하느라고 막 감정을 이렇게 추스르느라고 많이 참았습니다. 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퍼붓고 싶은데 네. 최대한 절제하고 네.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 쭉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라의 공권력이 이렇게 대놓고 이게 민심을 강도질하고 난도질해야 될까. 특히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핵심 꽃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난도질하는 걸 공권력을 앞세워서 한다. 이게 과연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권이냐. 저는 정말 어제 밤새 치를 떨었습니다. 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님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보면은 뭐 예전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 선거가 우리 김 시장께서 후보로 공천장 받는 그날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보니까 노무현 문재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보다 김 시장님이 15% 이상 앞서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흔히 이야기해서 15%면은 그건 뭐 특별한 대가만 없는 한 무조건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 보면 뭐 보란 듯이 갔다가 공천 받는 당일날 털고 계속 피의 사실을 갖다 공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TK 지역은 그 여권이 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적어도 그 PUK,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자기들이 석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산하고 경남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판단했을 거라고 김경수, 그렇죠. 그럴 거라고 봤는데 울산은 아무래도 잘 안 되니까 비상수단을 쓰자. 그러니까 뭐 불법이고 뭐고 그렇게 눈에 보일 게 있느냐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철호라는 사람,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분이 송철호라는 분하고 그리고 현 대통령 문재인 이분이 뭐 선거운동도 같이 손잡고 다니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송철호 후보가 나올 때는 무소속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나온 거죠. 2012년 나왔고 2014년 보궐선거 나왔고 보궐선거 때 나왔을 때는 무슨 말씀드리면 무소속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인 문재인 그 당시 의원이죠. 그 당시는 의원이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관계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요. 참 다른 데 같으면 그저 해당 행위로 그렇죠. 출당당할 일인데 문제는 좀 그렇게 봐요. 보면은 황운하라는 사람도 보면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제 뭐 경찰 수사권 조정 무슨 팀장인가 그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면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비서실장과 아마 괴가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흔한 얘기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물먹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2017년에 계급정년에 걸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1기라 후배들이 이미 경찰청장 별 4개를 달았는데 여전히 별 하나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별 2개를 달고 첫 보직 지역이 어디냐니까 바로 울산경찰청. 그렇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보내는 사람은 가서 뭔가를 뭐 한번 사고를 쳐라라고 미션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히 추론이 되지요. 그런데 당연한 상식적인 추론뿐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면 청와대 하명 수사다. 굉장히 아주 깊숙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추측이 아니고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그런 증거들이 입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이제 하명 수사 말씀하시기 전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곧 이어서 우리는 갖다가 뭐가 하명한 적 없고 이첩한 적 없다. 뭐 포괄적으로 뭐 첩보를 갖다가 이첩했을 뿐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찰하지만은 선출직 공무원인 그것도 지방입니다. 지방직이에요. 국가직도 아니고. 국가직도 아닌 예. 울산광역시장 감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이 친구가 보니까 아나운서만 해갖고 법의 법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첩보를 이첩했던 아니면 하명을 했던 간에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해서 네. 김태우 지난번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검찰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우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표 쫓겨났죠. 쫓겨나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김기현 수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봤다고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그게 지시를 하고 계속 감독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수사 보고서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소관 업무도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하기보다 그 친구가 뭐 진짜 보면 아나운서 하면서 써주는 대로 읽었지 법의 기초 상식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조국 씨가 민정수석인데 조국 씨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송초로 지금 현 울산시장 어떤 관계입니까? 후원 회장도 하고요. 선거운동도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원 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조국 서울대 당시 교수가 송초로 당시 예전에 2012년, 2014년 두 번 다에 걸쳐서 후원 회장을 했던 그런 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지방 광역 단체장을 감찰을 해서 그 첩보를 갖다가 하명을 했던 뭘 했던 하는데 저는 이게 조국 혼자 결정할 일일까요? 저는 사실 그 뭐 황운하라는 사람이 뭐 일개 지방 경찰청장이 그것도 죄도 안 되는 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죄도 안 되는 게 뻔한 사건인데요. 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그 결정문에 보면 현 검찰이 뭐 야권 편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검찰에서 보더라도 그 불기소 결정문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문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죄가 될 것이 뻔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시돼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에 그렇게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를 억지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첩보니 뭐니 하는 것도 저건 뭐 맹탕 다 거짓말이고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첩보를 가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은 그 무혐의 처리죠. 예, 무혐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김 시장님의 형, 동생 그리고 비서실장 뭐 다 공무원 다 무혐의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런 무혐의 결정문을 내렸는데 그때가 검찰총장이 누구 때예요?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문무일 검찰이 그야말로 2년 넘게 문재인 정부의 흔한 얘기를 사냥개 노릇을 할 때입니다. 검찰이 그런 그 당시 검찰이 모았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김기현 시장의 건은 말이 안 된다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했고 라고 썼다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 황운하라는 친구는 정말 천인공노할 친구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적 수사를 해도 김기현을 잡아라.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인데 이 건은 김기현 시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기현 시장을 얼굴에 흔한 얘기로 흠집을 내서 선거에 떨어뜨리면 되는 그 목적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수사 담당을 하던 그 서모 경위가 있는데요. 그 수사 담당 팀장인 서모 경위가 그 황운하한테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해서 뭘 해보라 했더니 들리는 말로는 이거 죄가 안 됩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서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켜버리고요. 쫓아내버리고
그 성모라는 경위를 데려놓고 그 팀장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근데 성모 경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그 사건 고발한 사람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건설업자 김모 씨. 예, 그렇습니다. 건설업자하고. 그 건설업자가 지금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구속돼서. 그리고 성모 경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뭐냐니까 이 성이란 자하고 성모 경이란 자하고 고소 고발했다는 그 건설업자 김 씨하고는 흔한 얘기로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서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건하고 별건으로 예.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구속해서 지금 어제죠. 어제. 예. 그러니까 어제 11월 26일입니다. 26일 성모 경위는 3년 구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 김모 씨는 뇌물 공여죄로 15년.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는 사기죄로 되어 있어요. 사기죄로 되어 있고요. 예.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사기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경찰관 성모 씨는 다른 죄도 있지만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건설업자 김모 씨하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죠. 수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그렇죠. 아니 수사라는 담당자가 고발인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의논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짝짝꿍 청부 수사죠. 그런 짓을 하라고 누가 시켰느냐? 황운하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황운하가 아무리 자기가 뭐 저희 황 씨들이 배짱이 좀 세긴 합니다만은 황운하가 아무리 배짱이 세도 일개 치안감, 그것도 갓 오른 치안감이 예. 삼선 국회의원의 판사 출신의 법률가에 현직 광역시장을 상대로 그렇게 정치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래서 뒤에 배경이 있다. 그 네. 배경이 뭐냐? 네. 뭐 지금 조국이라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유재수 사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재수 사건. 이게 단순하게 조국이가 배경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게 더 뒤에 더 있다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황운하의 그 사건의 경우는 마찬가지 분명히 더 뒷배가 더 있다. 그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짜 네.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저희 호소지요. 그 유재수 이제 오늘 지금 보면 27일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유재수 건도 마찬가지예요. 유재수는 좀 유시민 씨가 또 보면 그 새치 혀를 놀리고 앉았는데 그렇죠. 유시민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뭐 저희 대학 동문 아닙니까? 저도 동문 맞습니다. 유시민 이 친구가 뭐라고 좀 혀를 놀리냐니까 이 보면 조국하고 유재수는 모르는 사이다. 맞아요. 왜냐하니까 유재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유재수도 보면 자기는 조국과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도 처음에 감찰을 지시했고 지시하는데 보니까 어디선가 이게 날아온 거지. 조수석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예. 그래 덮은 거 아닙니까? 악뜨거라 됐겠죠. 악뜨거라 된 거예요. 자,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또 저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유재수입니다. 예. 그리고 자 보면 조국과 송철호가 가깝겠어요. 송철호와 문재인이 가깝겠어요. 송철호 문재인이 훨씬 더 가깝죠. 조국은 가까운 사이가 근데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조국도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후원회장을 맡았을 뿐 앞서 우리 김기현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문재인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철호를 갖다가 손잡고 지원했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손잡고 이거 다녀야죠. 5번 턱 달고 예. 송철호 달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 황운하가 조국만 믿고 과연 그런 보면 정말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일을 했겠느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지금 물론 뭐 황교안 대표가 예. 지금 단식 농성 투쟁 중이고 그런 하니까 뭐 상황이죠. 예.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이 뒤에는 조국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뭐 심지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을 농단한 과연 우리 흔히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 구하기 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유, 참 이런 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흔한 얘기로 우리 이제 헤드라인 뽑을 때 야마 야마가 둘이라는 게 황운하와 그 배후 권력에 대한 철저 수사 및 구속을 촉구하고 두 번째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할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한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두 번째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네.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경찰이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황운하라고 하는 정치 경찰이 작당을 하고서 뭐 누구를 한번 조져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인데 이 검찰의 통제 권력마저 없애버리면 네. 그러면 경찰은 마음대로 권력의 사냥개가 되도록 네. 그리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부려먹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것이고 네. 지금 민정수석실이 네. 지금 총체적으로 관할해서 뭐 네. 여기저기 개입했다 이런 게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근데 사실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당신이 관할이 아닌데 개입했냐고 걸리니까 아예 그 걸리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권한이라 하니까 직권남용이 안 걸린다 이거죠. 직권남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시킨 대로 덮으라면 덮고 조작하라면 조작하고 예. 덮으시오라면 덮으시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려는 거죠. 바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옛날 스탈린이 베리아의 KGB를 만들려는 겁니다. 게시터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우리 김기현 우리 시장님 좀 뭐 법률가 출신이 판사 출신이니까 좀 판사 전직 판사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제법 잘하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폐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쳐야 될 것들이 뭐 철야 수사를 해서 네. 사람을 뭐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것 포함해서 네, 네. 마구 포트라인에 세우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시정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수사권의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네. 현재 이런 정치 경찰들이 횡행하고 네. 실제로 많은 경찰들은 사실 제대로 자기 일을 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유독 이런 그 출세지향적인 정치 경찰들이 네. 이게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와서 흑탕을 일으킨다듯이 네네.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는 권력자가 마음먹으면 얼마인지 자신들이 정적을 숙청하고 네. 자기의 권력자는 자기의 그 권력 측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네. 악용할 수 있으니 예. 그래서 현재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사 통제 수사 지휘권은 네. 유지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김기현 시장님 참 보면은 억장이 막히시겠습니다만 뭐 진짜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참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흔히 민주화 세력이다 진보다 하면은 늘 입에 좋은 이야기만 달고 사니까 이제 흔한 이야기로 보수 이 사람들은 좀 뭐 보면 좀 부패했고 진보는 양심적이고 민주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국 사태. 또 이번에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김기현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을 갖다가 둘러싼 이 정치 경찰과 권력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정치 공작까지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장님 억장이 막히시겠습니다만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권력이 남용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뭐 선출직이니까 뭐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제 형제들의 경우에는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병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을 그냥 죄 지었다고 뭐 포트라인에 세우고 실시간으로 전국 방송에 얼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뭐 자 처리도 안 하고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 그래 놔놓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 관계 다 망가졌고요. 자기 하는 일도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정신적 피폐뿐 아니라 정신과 질환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경찰청장이 있네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빨리 구속시키고 저런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일벌백계에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황운하 경찰청장 검찰은 빨리 보면 이 사람은 빨리 지금 뭐 자기 뭐 좀 옷 빨리 안 벗겨준다고 명예퇴직한 거 명예퇴직이 무슨 소리예요? 파면시켜야죠. 그렇죠.